화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인천공항 통합관제센터, 대형 모니터 한쪽에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자동 폐쇄 준비 단계 진입. 게이트가 스스로 닫히려 하고 있었어요. 아직 1200명이 통과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미국 공항 전문가 에밀리 로건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끝났다고요. 환승 붕괴는 막을 수 없다고요. 그녀는 30년 경력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공항도 이 상황을 해결한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아직 83초 남았습니다. 에밀리는 되물었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닫아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닫으면 흐름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17분 만에 끝났습니다. 방송 한 번 없이 사람 한 명 안 뛰고 게이트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그날 보고서 제목을 바꿨어요. 사고 보고서가 아니라 표준 운영 기록으로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그 17분, 인천공항은 어떻게 해냈을까요?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요. 지금부터 미국 전문가가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17분, 그 카운트다운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로건입니다. 36세. 미국 공항 위기 대응 전문가예요. 지난 15년간 전 세계 공항의 사고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싱가포르 창이, 두바이 국제공항까지요. 제 평가 없이는 어떤 공항도 국제 인증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이 저를 초청했어요. 평가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시스템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의아했어요. 한국 공항이 미국 전문가를 부른다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공항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걷고 있었고 안내방송도 없었습니다. 너무 평온했죠. 저는 생각했어요. 아직 러시아워 전이구나. 통합관제센터로 안내됐습니다. 지하 3층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모니터들이 보였습니다. 벽면 전체가 화면이었죠. 실시간 영상, 숫자들, 그래프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조용했어요. 김유진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42세 통합운영 시스템 책임자였죠. 환영합니다, 로건 씨. 그는 악수했어요.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A382대가 동시에 도착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승 시간은요? 30분입니다. 게이트는 하나고요. 순간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A381대면 승객이 500명이 넘습니다. 2대면 1000명이 넘죠. 환승 시간 30분에 게이트 하나라니. 이건 재난이었습니다. 김유진 씨는 태어났어요. 지금부터 시스템을 보시죠.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 한쪽에 숫자가 떠 있었어요. 환승밀도 예측 구역 B구역 98.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실시간 통과 가능 인원입니다. 지금은 98명이 동시 통과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 순간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98에서 94로. 경고음은 없었어요. 색깔만 초록에서 노랑으로 바뀌었죠. 벌써 감지됐습니다. 김유진 씨가 말했어요. 첫 번째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23분. 환승 게이트까지는 15분 거리였어요. 아직 사람들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이미 알고 있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비행기 착륙만으로 예측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어요. 승객수, 국적, 환승 비율, 이동 속도까지 계산합니다. 다른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터미널 곳곳에 대형 안내판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화면 내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환승 안내 문구가 굵어졌고 화살표 색이 진해졌죠. 저건 누가 조작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김유진 씨가 대답했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바꿉니다. 사람들이 아직 도착 안 했지만 화면은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공항을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사람이 오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깨어나다니.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9세쯤 돼 보였어요. 팀장님, 두 번째 비행기 착륙했습니다. 최민재 씨입니다. 김유진 씨가 소개했어요. 실시간 분석 담당입니다. 최민재 씨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숫자가 또 바뀌었어요. 94에서 90으로. 환승객 1214명 확인됐습니다. 첫 그룹이 5분 뒤 게이트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다시 봤어요. 오전 9시 27분. 아직 사고는 없었습니다. 터미널도 조용했고요. 하지만 숫자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인천공항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요. 오전 9시 32분. 첫 번째 환승객 그룹이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300명쯤 됐어요. 저는 모니터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걸었어요. 뛰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터미널 곳곳에 대형 안내판이 동시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환승 안내 구역 비혼잡 구간 우회 경로 권장. 화면 한쪽에 굵은 화살표가 나타났습니다. 파란색이었어요. 저건 누가 바꿉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자동입니다. 김유진 씨가 대답했어요. 밀도가 임계치에 근접하면 시스템이 화면을 재편합니다. 저는 화면을 더 자세히 봤어요. 화살표 굵기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건 굵고 어떤 건 얇았죠. 왜 굵기가 다릅니까? 권장 강도입니다. 최민재 씨가 설명했어요. 굵을수록 그쪽으로 가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굵은 화살표를 따라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리학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유도였죠. 그때 두 번째 그룹이 도착했습니다. 500명이 넘었어요. 화면 속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환승 밀도 85. 노란색이 짙어졌죠.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민재 씨가 말했어요. 예상보다 10초 느립니다. 김유진 씨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터미널 바닥에 설치된 센서 데이터였어요.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이동 속도를 측정하고 있었죠. 평균 보행 속도 초당 1.2m. 정상 범위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보행 속도까지 재다니. 미국 공항에서는 본 적 없었어요. 왜 속도를 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속도가 떨어지면 밀집이 시작됩니다. 김유진 씨가 대답했어요. 밀집은 사고의 신호거든요. 그 순간 모니터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빨간 테두리가 생겼어요. 특이사항 감지 구역 시 이동 속도 초당 0.8m.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노약자 또는 유모차입니다. 최민재 씨가 확대했어요. 화면에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걷고 있었죠. 저분 때문에 전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김유진 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키보드를 몇 번 쳤습니다. 터미널 안내판이 또 바뀌었어요. 노약자 우선 통로 왼쪽 경로 이용 권장. 화살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연두색이었어요. 유도하는 겁니다. 김유진 씨가 설명했어요. 느린 사람은 따로 보내고 빠른 사람은 본선으로 보냅니다. 속도를 분리하는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교통관제였어요. 도로가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죠. 오전 9시 38분. 세 번째 그룹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1000명이 넘었어요. 게이트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없었어요. 방송도 없었죠. 그저 화면만 바뀌고 있었습니다. 왜 방송을 안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유진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방송은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멈추면 밀집이 생기고 밀집은 패닉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게 합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2019년 크리스마스. 환승 혼잡 상황에서 방송이 나갔었죠. 승객 여러분, 잠시 멈춰 주십시오. 그 순간 사람들이 일제히 멈췄어요.
그리고 뒤에서 오던 사람들이 부딪혔죠. 압사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방송은 위험합니다. 김유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면만 씁니다. 보이지만 멈추지 않게요. 그때 화면 한쪽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외부 요청 수신 정부급 인사 환승 동선 협의 필요. 김유진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정부급 인사라니. 이건 변수였어요. 김유진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짧은 통화였어요. 그는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입니다. 환승 전용 동선을 요청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전용 동선.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정부급 인사가 지나가려면 일반 승객을 막아야 해요. 흐름이 끊기는 거죠. 누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국무부 차관급입니다. 수행원 5명 포함입니다. 김유진 씨가 키보드를 쳤어요.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정부급 인사 전용 동선 가정 예상 통과율 91에서 63으로 하락. 빨간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김유진 씨가 말했어요. 전용 동선을 주는 순간 환승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부 요청인데요. 김유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불렀어요. 박성호 팀장님. 잠시 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5세쯤 돼 보였어요. 현장 책임자였죠. 무슨 일입니까? 박성호 씨가 물었어요. 김유진 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모니터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지금 1200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명을 위해 1200명을 막을 순 없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48세쯤 미국인이었습니다. 마크 스티븐스입니다. 국무부 차관님 수행 담당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전용 동선 확보 부탁드립니다. 박성호 씨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환승 피크 시간대입니다. 마크 스티븐스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국무부 차관급입니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선권은 없습니다. 김유진 씨가 끼어들었어요. 인천공항은 직급이 아니라 흐름을 우선합니다. 마크 스티븐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농담입니까? 미국 고위 관료입니다. 저는 그 순간 불편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요. 하지만 동시에 전문가로서는 한국 측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전용 동선은 재앙이었으니까요. 박성호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도 같은 게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빠른 경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분 단축 가능합니다. 3분? 마크 스티븐스가 비웃었어요. 그게 예우입니까? 예우는 안전입니다. 김유진 씨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지금 전용 동선을 열면 700명이 멈춥니다. 멈추는 순간 압사 위험이 생깁니다. 차관님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마크 스티븐스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한국 측은 안전을 이유로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관의 안전까지 고려한 거였죠. 결정하시죠. 박성호 씨가 말했어요. 일반 동선으로 3분 단축 아니면 대기 후 전용 동선으로 15분 지연. 마크 스티븐스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일반 동선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키보드를 몇 번 쳤습니다. 화면에 새 경로가 떴어요. 정부 인사 최적 경로 계산 완료 예상 소요 시간 12분. 안내 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박성호 씨가 말했어요. 마크 스티븐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성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힘들군요. 매번 이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거절이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유진 씨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시스템을 따릅니다. 직급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국 공항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고위 관료 요청은 거의 명령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사람보다 위에 있었어요. 오전 9시 42분. 모니터의 숫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환승밀도 82. 노란색이 더 짙어졌어요. 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민재 씨가 말했어요. 곧 임계치에 도달합니다. 김유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곧 시작됩니다. 저는 물었어요. 뭐가 시작됩니까?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빨간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자동 폐쇄 시스템 대기 중.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게이트가 닫힌다고요? 오전 9시 45분. 환승 게이트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200명이 넘었어요. 줄은 느리게 움직였고 뒤쪽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밀려왔죠.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환승밀도 78.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위험 수준입니다. 최민재 씨가 말했어요. 75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 폐쇄가 시작됩니다. 자동 폐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김유진 씨가 설명했어요. 밀도가 임계치 이하로 떨어지면 시스템이 게이트를 닫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요. 안전을 위한 겁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지금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쪽 400명이 환승을 못합니다. 김유진 씨가 대답했어요. 비행기를 놓치는 거죠. 박성호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속도를 내라고 알려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안내방송이 필수니까요. 하지만 김유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송은 안 됩니다. 박성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안 됩니까? 지금 당장 알려야 합니다. 방송은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김유진 씨가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과거 데이터였습니다. 2018년 12월 23일 환승 혼잡 상황 방송 실시 결과.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방송 직후 이동 속도가 급락했습니다. 초당 1.3m에서 0.6m로요. 방송이 나가자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김유진 씨가 설명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순간 뒤에서 오던 사람들이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환승 시간이 15분 지연됐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봤습니다. 정확했어요. 방송은 선이었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박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놔둡니까? 화면으로 합니다. 김유진 씨가 키보드를 쳤어요. 터미널의 대형 안내판들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환승 게이트 혼잡 우회 경로 적극 권장 이동 속도 유지 부탁. 굵은 화살표들이 나타났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었죠. 말이 아니라 시각 정보로 전달합니다. 김유진 씨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화면을 보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걸으면서 읽는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심리학이었어요. 청각이 아니라 시각으로 안내하는 거였죠.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봅시다. 김유진 씨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숫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78에서 79로. 멈췄던 하락이 반등한 거예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민재 씨가 말했어요. 우회 경로로 사람들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어떤 이들은 화살표를 따라 왼쪽으로 갔고 어떤 이들은 본선을 유지했죠.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터미널 현장 영상을 봤어요. 사람들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급하게 걷는 사람도 있었지만 뛰는 사람은 없었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화면을 보고 걸을 뿐이었습니다. 방송 없이도 되는군요. 박성호 씨가 중얼거렸어요. 김유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해결합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런던, 뉴욕, 도쿄. 그곳의 공항들은 모두 방송을 썼어요. 긴급 상황마다 안내 방송이 나갔죠. 하지만 결과는 항상 혼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방송을 들으면 불안해했어요. 한국은 다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방송을 믿지 않습니다. 방송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김유진 씨가 대답했어요. 사람의 반응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방송은 통제할 수 있지만 사람의 반응은 통제 못하니까요. 오전 9시 48분. 숫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환승밀도 80. 조금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75m로 떨어지면 끝입니다. 최민재 씨가 말했어요. 그때 화면 한쪽에 경고가 떴습니다. 자동 폐쇄 준비 단계 진입 잔여 시간 2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2분. 120초. 그 안에 해결 못하면 게이트가 닫히는 거였습니다. 김유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진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자동 폐쇄 준비 120초 전.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19, 118, 117.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유진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동 안전 시스템입니다. 밀도가 임계치 아래로 떨어지면 게이트 폐쇄를 준비합니다. 준비요? 아직 닫힌 게 아닙니다. 김유진 씨가 설명했어요. 지금은 준비 단계입니다. 120초 안에 밀도가 회복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제로가 되면 게이트가 닫힙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어요. 105초 전. 동시에 환승 밀도는 79였습니다. 아직 위험 구간이었죠. 얼마나 올라가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85 이상이면 안전합니다. 최민재 씨가 대답했어요. 85. 지금은 79. 6포인트 차이였어요. 하지만 100초 안에 올려야 했습니다. 저는 계산했어요. 불가능했죠. 못 올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박성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모릅니다. 우회 경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현장 영상을 가리켰어요. 사람들이 왼쪽 통로로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유진 씨가 키보드를 쳤어요. 다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구간별 이동 속도 메인 게이트 초당 1.1m, 우회 통로 초당 1.3m. 우회가 더 빠릅니다. 그가 말했어요. 90초 전. 숫자는 계속 줄었어요. 하지만 환승 밀도는 여전히 79였습니다. 변화가 없었죠. 왜 안 올라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회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최민재 씨가 대답했어요. 30초 뒤에 반영됩니다. 30초. 그럼 60초밖에 안 남는 거였어요. 저는 초조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지금 닫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박성호 씨가 저를 봤어요. 지금 닫으면 흐름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밀도가 너무 낮습니다. 밀도가 낮은 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김유진 씨가 말했어요. 갑자기 막는 게 위험한 겁니다. 지금 문을 닫으면 뒤쪽 사람들이 일시에 멈춥니다. 그게 진짜 사고예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급정거가 추돌보다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죠. 75초 전.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닫을 겁니까? 버틸 겁니까? 김유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박성호 씨를 봤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죠. 박성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 감각으로는 버틸 수 있습니다. 감각으로요? 제가 되물었어요. 지금 숫자가 안 좋은데요. 숫자는 과거입니다. 박성호 씨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30초 뒤면 달라집니다. 김유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팁니다. 60초 전.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60초. 1분.
1분 안에 밀도가 85까지 올라야 했습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게이트가 닫힙니다. 김유진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책임집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죠?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스템을 믿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이니까요. 45초 전 환승 밀도가 움직였습니다. 79에서 80으로 겨우 1포인트 올랐어요. 하지만 올랐습니다. 반등입니다. 최민재 씨가 말했어요. 우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80. 아직 85까지는 5포인트 남았습니다. 40초 안에 5포인트를 올려야 했죠.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김유진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30초 전 숫자가 또 움직였습니다. 80에서 81로 이번엔 2포인트 올랐어요. 속도가 붙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최민재 씨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박성호 씨가 현장 영상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산됐습니다. 메인과 우회가 균형을 잡았어요. 화면 속에서 두 줄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굵기가 비슷했죠. 15초 전 환승 밀도 84, 85까지 1포인트 남았습니다. 15초 안에 1포인트. 저는 기도했어요. 무신론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도했습니다. 10초 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모니터만 뚫어지게 봤어요. 환승 밀도 84. 1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됐습니다. 10초 안에요. 9초 전 숫자가 움직였습니다. 84.5. 소수점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최민재 씨가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7초 전 박성호 씨가 현장 영상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걸었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화살표를 따라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5초 전 김유진 씨의 손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어요. 만약을 대비한 거였습니다. 제로가 되면 수동으로 뭔가 해야 할 테니까요. 3초 전 환승 밀도 84.8. 안 됩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모자랐습니다. 0.2포인트가요. 2초 전 그때였습니다. 숫자가 확 뛰었어요. 85.2. 넘었습니다. 임계치를 넘긴 거예요. 1초 전 화면에 빨간 글씨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초록 글씨가 떴어요. 자동 폐쇄 취소 밀도 회복 확인. 제로. 통제센터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어요. 김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최민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화면을 계속 봤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90초. 1분 30초 동안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해냈군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유진 씨가 대답했어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환승 진행률 68%, 자녀 인원 384명. 아직 400명 가까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밀도는 회복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박성호 씨가 말했어요. 처음 90초는 시스템이 버텼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버텨야 해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김유진 씨가 설명했어요. 시스템은 초반 위기를 막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유지하는 건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피로가 쌓이거든요. 화면을 봤습니다. 환승 게이트 앞 사람들은 계속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이미 15분을 걸었으니까요. 평균 이동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민재 씨가 보고했어요. 초당 1.3에서 1.1로 하락했습니다. 2포인트.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300명이 움직이면 큰 차이였어요. 화면을 다시 조정합니다. 김유진 씨가 키보드를 쳤어요. 터미널 안내판이 바뀌었습니다. 환승 게이트 5분 거리 조금만 더 힘내세요. 문구가 추가됐어요. 처음 보는 메시지였습니다. 격려 문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심리적 지원입니다. 김유진 씨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끝이 보이면 힘을 냅니다. 거리를 알려주는 거죠. 효과가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걸음이 조금 빨라졌어요. 속도가 회복됩니다. 최민재 씨가 말했어요. 1.1에서 1.2로 올랐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심리학, 공학, 운영 경험이 결합된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오전 9시 55분. 환승 진행률 85%. 200명 정도 남았어요. 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유진 씨는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마지막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방심하거든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박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 인력을 더 투입하겠습니다. 통신기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노란 조끼를 입은 직원들이 나타났어요. 게이트 주변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박성호 씨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직원을 보면 안심합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오전 9시 59분. 환승 진행률 95%. 100명도 안 남았어요.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96, 97, 98. 59분 55초. 환승 진행률 99%. 마지막 그룹이었습니다. 30명쯤 됐어요. 천천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1명, 2명, 3명. 저는 하나하나 세고 있었어요. 59분 59초. 마지막 1명이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중년 남자였어요. 그가 게이트를 지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환승 완료 전체 인원 1214명 통과 완료 소요 시간 17분. 17분.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통제센터가 조용했습니다. 17분. 1214명. 사고 제로. 김유진 씨가 모니터를 끄지 않았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터미널 곳곳의 안내판들이 아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환승 완료 다음 게이트로 이동하세요. 왜 계속 켜둡니까? 완전히 분산될 때까지입니다. 김유진 씨가 대답했어요. 환승은 끝났지만 사람들은 아직 터미널에 있습니다. 다음 게이트로 가야 하거든요. 화면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흩어졌습니다. 각자 다른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죠. 밀집은 없었어요. 언제 끝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0분 뒤입니다. 최민재 씨가 대답했어요. 모든 인원이 다음 게이트에 도착할 때까지 화면을 유지합니다. 10분. 환승이 끝나고도 10분을 더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난 17분이 꿈 같았어요. 정말로 해냈습니다. 방송 한 번 없이 사람 한 명 안 뛰고 게이트는 닫히지 않았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유진 씨가 저를 봤어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요? 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가 화면을 되돌렸어요. 오전 9시 23분. 첫 번째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였죠. 환승밀도 예측 98. 숫자가 떴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끝났습니다. 김유진 씨가 말했어요. 시스템이 계산을 끝냈거든요. 몇 명이 올지, 얼마나 걸릴지, 어디서 막힐지 다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그 순간 사람들은 아직 도착도 안 했었죠. 그럼 17분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계산대로 실행한 시간입니다. 김유진 씨가 대답했어요. 시스템이 세운 계획을 현장이 따른 겁니다. 박성호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계획만으로는 안 됩니다. 현장이 뒷받침해야 해요.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노란 조끼 입은 직원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5명입니다. 박성호 씨가 대답했어요. 게이트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개입은 안 했죠. 그저 지켜봤을 뿐입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현장 인력은 통제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안심을 위한 거였죠. 사람들은 직원을 보면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게 질서를 만드는 거였어요. 미국 공항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유진 씨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사람을 믿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다고요? 네. 미국 공항은 직원 판단을 중시합니다. 경험 많은 관리자가 상황을 보고 결정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시스템이 먼저 판단하고 사람은 따릅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확했어요. 미국 공항은 관리자 재량이 컸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시스템이 정해진 대로 움직였습니다.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김유진 씨가 대답했어요. 미국 방식은 예외 상황에 강합니다. 하지만 대량 인원에는 약하죠. 우리는 반대입니다. 대량 인원에 강하지만 예외는 약합니다. 박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외를 최소화합니다. 정부급 인사도 일반 동선을 쓰게 하는 이유죠. 저는 마크 스티븐스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요청을 거절했던 순간을요. 만약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유진 씨가 다시 화면을 조작했어요.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정부급 인사 전용 동선 실행 시 예상 결과.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환승 밀도 91에서 63으로 급락. 자동 폐쇄 발동. 환승 실패 인원 423명. 빨간 선이 바닥을 쳤습니다. 400명이 비행기를 놓쳤을 겁니다. 김유진 씨가 말했어요. 저는 아찔했습니다. 한 명의 편의가 400명의 불편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절한 겁니까? 거절이 아닙니다. 박성호 씨가 말했어요.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3분 단축 경로를요.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최민재 씨가 웃었어요. 국무부 차관님은 12분 만에 환승을 끝냈습니다. 일반인보다 빨랐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윈윈이었던 거예요. 오전 10시 5분. 터미널 안내판들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일반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인천공항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문구였습니다. 김유진 씨가 모니터를 껐어요. 끝났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최민재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박성호 씨는 통신기를 내려놓았어요. 보고서를 쓰셔야 합니다. 김유진 씨가 저를 봤어요. 오늘 본 것들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쓰겠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대로 쓰십시오. 그가 말했어요. 1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지웠습니다. 다시 입력했죠. 사고 보고서를 지우고 표준 운영 기록이라고 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인천공항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1214명이 17분 만에 환승을 끝냈다는 걸요. 게이트가 닫히기 1초 전에 밀도가 회복됐다는 걸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본사였어요. 로건, 보고서 받았네. 읽어봤어. 부사장 목소리였습니다. 놀랍더군. 한국 시스템 말이야. 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직접 봤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가 등급은 어떻게 줄 건가?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A 플러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고 등급입니다.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본 것 중 최고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려고 했죠.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김유진 씨였어요. 여기 계셨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경치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보고서 쓰십니까? 네. 하지만 어렵네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 게 너무 많아서요. 김유진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간단합니다.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쓰십시오. 그게 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글을 봤어요. 하지만 시스템만으론 부족하지 않습니까? 박성호 씨의 현장 감각, 최민재 씨의 분석, 당신의 결단. 사람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김유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스템을 따랐습니다. 시스템이 계산한 대로 움직였죠. 그게 인천공항입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영웅은 없었어요. 한 명이 해결한 게 아니었죠. 시스템이 설계했고 사람이 실행했습니다. 그게 17분의 진실이었어요. 미국은 다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능력을 믿습니다. 뛰어난 관리자가 위기를 해결하죠. 그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김유진 씨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개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실수하죠. 시스템은 다릅니다. 지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융통성은 예외입니다. 김유진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예외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위기에서 사람을 믿지 않는다. 대신 계산을 끝낸 시스템을 믿는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17분 만에 증명됐다. 다 쓰셨습니까? 김유진 씨가 물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파일명은 인천공항 표준 운영 기록이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이 자주 있습니까? 일주일에 2~3번입니다. 김유진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이요? 오늘 같은 위기가요? 위기가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표준 운영입니다. 우리에겐 일상이죠. 일상.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게는 30년 경력의 위기였지만 인천공항에는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부럽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요. 만들 수 있습니다. 김유진 씨가 말했어요. 시간과 데이터만 있으면요. 우리도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17분이 그걸 증명했죠. 감사합니다.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김유진 씨가 악수했어요. 좋은 보고서 써주십시오. 정확하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본대로요. 그날 저녁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이륙하면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요. 숫자들이 움직이고 화면들이 바뀌고 있다는 걸요. 아무도 모르게요. 일주일 뒤 제 보고서가 국제공항협회에 제출됐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한국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 인천공항 모델을 도입하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요. 시스템은 복사할 수 있지만 철학은 복사할 수 없으니까요. 인천공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을 믿는 문화였죠.
석 달 뒤 뉴욕 공항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항공기 2대 동시 도착. 환승 혼잡. 저는 현장에 갔어요. 관리자가 방송을 켰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멈춰 주십시오. 사람들이 멈췄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부딪혔죠.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환승은 45분 걸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이라면 17분이었을 거라고요. 방송 없이 화면만으로요. 그날 밤 저는 김유진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시스템이 답이었습니다. 언젠가 미국도 배우겠습니다. 17분의 기적을요.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표준입니다.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믿기만 하면요. 저는 그 문장을 프린트해서 책상에 붙여뒀습니다. 매일 봤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언젠가 미국 공항도 저렇게 만들겠다고요. 지금도 가끔 인천공항 영상을 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터미널 모습들이요. 사람들은 평범하게 걷습니다. 뛰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화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요. 숫자가 움직이고 시스템이 계산하고 있다는 걸요. 17분의 기적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걸요. 그게 인천공항입니다. 세계가 위기라고 부를 때 그들은 표준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17분. 1214명. 카운트다운 90초. 그리고 마지막 1초. 인천공항은 그날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힘은 영웅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요. 17분이었습니다. A382대 1214명 게이트 하나. 전 세계 어떤 공항도 해내지 못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해냈습니다. 방송 한 번 없이 사람 한 명 안 뛰고 시스템만으로요. 에밀리 로건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와도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걸요. 대신 계산을 끝낸 시스템이 먼저 움직인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사람보다 정확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게 이 상황은 위기가 아니었어요. 일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일어나는 표준 운영이었죠. 세계가 기적이라고 부를 때 인천공항은 그저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90초. 게이트가 닫히기 90초 전 시스템은 닫을지 말지를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초 밀도가 회복됐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공항에서는 숫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있죠. 아무도 모르게요. 하지만 그 시스템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17분의 기적을 매일 반복하면서요.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공항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요. 여러분은 언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이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